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해드리는 디자이너 이전입니다. 오늘은 벌써 베트남의 키워드 세 번째, 자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CEO 중에 좀 매력을 느꼈던 바로 그 헬리송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 8강 디자인 다섯 번째 주제는요. 변화를 위해서 원하는 미래 설계와 실행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 이 자연주의라는 시장에서 헨리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서 헨리가 운영하고 있는 리필 스테이션 그리고 더 인 컨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헨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핵심 구성 요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베트남의 자연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세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어떤 게 보이신가요? 네,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대나무죠. 베트남을 대표하는 핸드크래프트로 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여기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예쁜 카페입니다. 그리고 아오쇼는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베트남의 고대사회, 현대사회까지 모든 소품을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오쇼는 남보벌 퍼포먼스인데요. 이걸 보면 음악 그리고 서커스가 활용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유머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베트남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베트남의 문화, 특히 자연주의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고요. 아우슈는 2013년에 초연됐을 때 제가 가서 봤었는데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그런 남보벌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역시 현지화에 꽤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 지금 변등도 대나무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논을 쓴 스타벅스 캐릭터들을 그런 대나무 바구니에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네. 그 베트남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자연주의 중에 또 하나는요, 건강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과일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아침 이런 재래시장에서 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출근을 하기 전에 시장에 가서 가족들이 먹거리를 사가지고 챙겨 먹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인 친구를 따라서 새벽 6시에 만나서 시장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 오토바이 한 가득, 거의 뭐 1,000원이면 고구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커다란 봉지를, 봉지에 다 실어가지고, 풍부하게 과일이며 고기며 채소며 여러 가지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2, 3일씩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풍부하게 영양을 섭취한다면 저도 뭐 굳이 건강식품을 안 챙겨 먹어도 자연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위에 거는 부유고 아래는 우유인데 베트남의 슈퍼마켓에 가보면 우유와 이런 분유 매대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매대를 차지한다는 말은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베트남 사람들 관념 속에 가장 최고의 보약이 바로 우유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베트남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면 분유를 먹습니다. 우리는 분유는 아기들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신을 한 상태부터 아기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베트남의 임산부들은 이렇게 분유를 먹고 있어서 분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연주의가 자연미로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도 활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지만 1975년도에 베트남이 사회주의로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좀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연미를 강조를 하다 보니 여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에서 넘어온 화학 성분이 가득한 화장품들이 유통되면서 그걸 쓰고 사망하는 사건도 많이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화장은 안 좋은 것, 몸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70년대, 80년대 20-30대 어떻게 보면은 성인 여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게 됐고, 이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부모가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에 있었던 2013년에 만났던 20대, 30대들도 다 화장을 하지 않고 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세계를 대표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1990년대 한참 이제 한류가 불어오던 그 무렵, 우리나라도 미스 유니버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고현정인데요.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한류의 위상도 점점 높아졌는데, 지금 되게 비슷하게도 베트남의 여성들이 미스 유니버스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한국 같으면 좀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으로 등장을 하는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이런 식으로 베트남을 상징하는 대나무, 그리고 대나무와 함께 베트남의 음식 등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베트남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이 미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미스 얼스라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미인 대회인데요. 여기서도 베트남 여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자연주의 배경을 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은 바로 이 헨리똥입니다. 헨리똥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터뷰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헨리는 더 인 컨셉, 인이라는 말은 젠이라는 말의 베트남어고요. 이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볼 수 있거나, 그리고 그린 라이프를 선사해 주거나, 또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설치해주는 세미나라든지 그런 액티비티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이 아래 레이더의 리필 스테이션이라는 곳은요. 여기 보시면 항아리가 있고요. 그 고객들은 빈 용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뭐 샴푸라든지 퍼스널 케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빈 용기에 담아가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소비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헨리똥은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활동 자체가 하나의 좋은 롤 모델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인 연합회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헨리똥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헨리똥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생겼다면 스스로 만들어라. 헨리는 자기 친구와 함께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탑5의 나라인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이 말은 마치 과거 전쟁 때 베트남 여성들이 이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으니 나가서 전쟁에서 싸운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듣는데요. 헨리는 이거를 누가 언제 할 거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럼 내가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더인 컨셉, 그리고 레이더의 리필 스테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장표 자체는 헨리라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하나의 장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자연주의에서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그런 베트남의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했고, 헨리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빨리 깨달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봤어요. 모델 활동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갔는데, 오히려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베트남은 못 살지? 그런 이제 의문점과 질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답을 교육에 있다라고 찾았기 때문에 인 컨셉 같은 사업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헨리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지만, 인플루언서의 위치에서 헨리가 하는 활동은 사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가 원하는 거는 공간, 교육, 비즈니스를 통해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베트남 사업가라고 자신의 비전을 만들었고요. 행복, 젠, 겸손, 이걸 중요한 그녀의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를 보면서 제가 느낀 디자인은요, 바로 일과 삶은 하나다. 그녀는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긴 하지만 그녀가 하고 있는 삶, 그 일 자체가 그녀 자신과 굉장히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헨리 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도 디자이너와 함께 의미와 재미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까먼 행복라이.